자, 이렇게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방교육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해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으로 예비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현실 앞에 딱 나와져 있는 디지털 성폭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처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어떤 피해 자녀들의 부모들의 어떤 피드백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이런 안전교육이 참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우리 아이가 저런 피해를 입었는지, 또 다른 부모님은 어떻게 낯선 사람하고 채팅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계하라고 얘기했는데 친구 수락을 하고 그렇게 몸사진을 주고받았는지 이해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피드백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사진을 찍고 신체나 성기 사진을 찍어서 어떤 그런 가해자의 동의를 했다는 거,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모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는 데까지 나한테,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양육자에게 알리지 않은 우리 아이의 그 미성숙함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피드백들은 부모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 아이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이 그냥 실망감으로 보여지고 자괴감이 좀 있으실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디지털 세계에 아주 지능화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들, 그리고 친밀하게 다가오는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은 부모님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반부터 본색을 드러낼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똑똑하지 못해서 당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하지 않던 똑똑하던 우리 아이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내몰립니다. 감정 상태, 취미, 학교에 대한 정보, 위치, 노는 것들도 파악한 그들이 아이들을 유린하려고 다가오는데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친구로 인식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의심 없이 그것들이 노리고 내가 주로 했던 안전한 공간 안에서의 소통이었을 뿐입니다. 그 안에서 피해를 만들어낸, 이용한 그 가해자들의 잘못이죠. 아이들의 피해는 부모들이 보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책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다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부모님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디지털 환경에서 눈높이에 맞는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교육이 되었고 그 안에서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많이 이렇게 장치를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정말 지금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처법들을 찾아봐야겠죠. 그렇게 접근해 봐야겠죠. 아이들과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다양한 앱이나 사용법을 아이들과 부모가 직접 배워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배워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주로 사용하는 앱들도 보게 되고요, 어떤 컨텐츠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주 보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게임의 선호도나 구매를 하거나 아이들의 채팅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이걸로 감시와 통제를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시선을 맞추고 우리 아이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컨텐츠에 우리 아이가 반응하고, 그리고 그런 데서 좋고 싫고 이런 호불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분석해 보세요. SNS나 그런 걸 업로드할 때 우리 아이 그런 것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좀 봐주세요. 평소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스마트폰 뺏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시선에서부터 디지털 환경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타인의 사진은 동의 없이, 허락 없이 그런 것들을 올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아이들 사진 막 올리시잖아요. 동의 없이, 비동의로. 그러는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학습시키는 것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초상권을 보호하라는 것들은 부모님이 인식시켜줘야죠. 아들 이거 사진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우리 딸, 우리 그때 저번에 놀러 갔던 사진 그거 엄마 여기 커뮤니티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괜찮니? 보여주고 동의를 얻고, 이런 양육자의 변화들 속에서 대화가 시작되고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감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이용하고 있고 무엇을 이용하는지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진단법일 수도 있고 부모와 함께 할 수도 있는 효율적인 진단법입니다. 스스로 미디어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적어보고 내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뭔가
수치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정치도 편향성이 있는데요, 먹는 것들도 호불호가 갈리는데 미디어는 어떤 선호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거, 그것들이 문화의 편향성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이용하고 있는지 아이들 스스로 그냥 내가 자문해 보는 겁니다.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이용자로서, 또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생산하거나, 내가 만약에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SNS를 계속 이렇게 운전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뭐 자동차도 매번 정기 검진을 받는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나의 미디어 활동들이 점검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범죄와 폭력 안에 노출되고 그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그 경계를 넘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고 실행하고 적용하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법률적인 이해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은 한 번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익숙하게 사용하는 데서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진단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상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한 번의 기회가 나를 점검하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